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글라우콘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주도록 그에게 청했네. 트라시마코스 또한 인기를 얻게 되었으면 해서 자신이 말하고 싶어하는 게 역력했네. 아주 훌륭한 해답을 자신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였네. 그러면서도 그는 대답하는 사람은 나여야만 된다는 걸 갖고서 열올리는 채 했네. 하나 결국 양보를 하고서는 말했네. 트라시마코스. 바로 이게 소크라테스 선생의 지혜라오. 자신은 가르침을 주려고 하시지 않으면서도 돌아다니면서 남들한테서 배우기만을 바라시고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감사하려고도 않으신다오. 그래서 내가 말했네. 내가 남들한테서 배운다고 한 말은 참말이요, 트라시마코스 선생. 그렇지만 내가 제대로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말은 거짓말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례는 하기 때문이요. 하나 나로서는 다만 칭찬만을 할 수 있을 뿐이요. 그건 내게 돈이 없기 때문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훌륭한 말을 한다고 내게 판단되는 때에는 내가 얼마나 열렬하게 칭찬을 하는지는 선생이 대답을 하는 즉시 충분히 알게 될 것이요. 나는 선생이 훌륭히 말해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이제 그 뭐라고 대답은 안 하고 듣기만 한다고 비난을 했지만 이렇게 몇 가지 대화 끝에 결국은 트라시마코스도 스스로 올바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에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의미 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읽을 대목 이게 트라시마코스의 올바름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 트라시마코스의 올바름에 대한 정의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윤리 교과서 같은데 트라시마코스 정의란 강제 이익이다 라고 표현되었던 거기가 바로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교수는 우리한테 익숙한 정의는 강제 이익이다 라는 표현을 올바름이란 더 강한 자의 편익이다 라고 우리들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하지 않고 조금 다른 표현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는데 일단 한번 보십시다. 들으십시오. 저로서는 올바른 것이란 더 강한 자의 편익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한데 선생님께서는 왜 칭찬을 해주시지 않죠? 그러고 싶지 않으신 게로군요. 그가 말했네. 자, 더 강한 자의 편익할 때 익숙한 번역은 강자인데 그 힐라버가 비교급으로 돼 있어요. 호 크레이톤이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더 강한 비교급을 살려서 더 강한 자의 그다음에 이익이다, 이득이다, 편익이다, 토 쉼페론. 그런데 이제 익숙한 강제이익 정의는 강제이익은 조금 잘못된 그걸 뭐 선입관이라고 할까, 잘못된 연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어. 강제이익이란 말은 그래서 박정희 교수 같으면 많은 생각 끝에 익숙한 강제이익이란 말 대신에 더 강한 자의 편익, 더 강한 자의 이득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너무 예민하게 할 것 없이 익숙한 편으로 하죠. 뭐 이래서 강제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예민한 우리의 박정희 교수는 강제이익이란 말이 가져올 수 있는 연상 중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달리합니다. 어쨌든 강제이익이 됐든 더 강한 자의 편익이 됐든 요게 트라시마코스의 올바름에 대한 의미 규정이에요. 요걸 놓고 이제 계속 긴 논의를 하게 됩니다. 올바름이 더 강한 자의 편익이냐, 오히려 더 약한 자의 편익이냐, 더 강한 자의 편익이라는 올바름에 대한 의미 규정이 옳은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바른 삶이 이득이 되는가, 올바르지 못한 삶이 더 이득이 되는가, 올바름이
더 강한가? 올바르지 못함이 더 강한가? 등등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논의를 이제 이 1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자, 우선 선생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나 알고서 해야겠소. 아직은 그걸 모르겠기 때문이요. 선생은 더 강한 자의 편익이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하오. 한데 트라시마코스 선생, 도대체 그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오? 설마하니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말이오. 즉 판크라티온 선수인 폴리다마스가 우리보다도 더 강한데 쇠고기가 이 사람의 몸에 이득을 가져다 준다면 그보다도 더 약한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식품은 이득이 되는 것인 동시에 올바른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오. 내가 말했네. 소크라테스 선생님께서는 정말이지 진절이 나는 분이십니다. 역시 선생님께서는 제 주장을 최대로 곱새기는 방식으로 이해하십니다. 그가 말했네. 여보시오. 천만의 말씀이오.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나 좀 더 분명히 말하시오. 내가 말했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나라들 가운데서도 어떤 것들은 창조체제로 다스려지는 반면 어떤 것들은 민주체제로 또는 귀족체제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계신가요? 그가 물었네. 왜 모르겠소? 그렇다면 나라마다 있어서 힘을 행사하는 것은 지배하는 쪽이겠죠? 물론이요. 한데 적어도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각 정권은 자기의 편익을 목적으로 삼고서 합니다. 민주 정체는 민주적인 법률을, 참주 정체는 참주 체제의 법률을,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정치 체제들도 다 이런 식으로 법률을 제정합니다. 일단 법 제정을 마친 다음에는 이를 즉 자기들에게 편익이 되는 것을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올바른 것으로서 공표하고서는 이를 위반하는 자를 범법자 및 올바르지 못한 짓을 저지른 자로서 처벌하죠. 그러니까 여보시오. 이게 바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 즉 수립된 정권의 편익이 올바른 것이지요. 확실히 이 정권의 힘을 행사하기에 다르게 추론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디에서나 올바른 것은 동일한 것으로 즉 더 강한 자의 편익으로 귀결합니다. 이제야 선생의 말뜻을 알았소. 하나 선생의 말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소. 그러고 보니 트라시마코스 선생 역시 편익이 올바른 것이라고 대답했소. 그래요? 나더러는 그런 대답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으면서도 말이오. 하긴 더 강한 자의 라는 말이 거기에 덧붙여져 있긴 하지만 내가 말했네. 어찌 보면 사소한 덧붙임이겠습니다만 그가 말했네. 아직은 그게 중대한 첨가인지도 분명하지 않소. 하지만 선생이 하는 말이 참된 것인지를 검토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은 명백하오. 올바른 것이 아무튼 편익이 되는 것이란 점에 대해서는 나도 동의하는 바이오만 선생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를 더 강한 자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 점을 모르겠기에 검토를 해봐야만 하겠소. 검토해 보시죠. 그가 말했네. 그럴 것이요. 그러면 말해주시오. 물론 선생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는 건 역시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오. 내가 물었네.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한데 각국에 있어서 통치하는 이들은 전혀 실수를 하지 않는 이들이겠소? 아니면 어떤 점에서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이들이겠소? 어쨌든 어떤 점에서는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이들임에 틀림없죠. 그가 말했네. 그렇다면 그들이 법률의 제정에 착수했을 때 그들은 어떤 것들은 옳게 제정하지만 어떤 것들은 옳지 못하게 제정하지 않겠소?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옳게 제정한다는 것은 자신들을 위해서 편익이 되는 것들을 제정하는 것이겠지만 옳지 못하게 제정한다는 것은 편익이 못 되는 것들을 제정하는 것이겠구려. 아니면 어떤 뜻으로 하는 말이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정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스림을 받는 이들로서는 이행하여야만 되고 또한 이게 올바른 것이겠구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의 주장에 따르면 더 강한 자의 편익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것, 즉 편익이 못 되는 것도 이행하는 것이 올바로. 선생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가 물었네. 그 소크라테스의 대화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는데 결국은 또 똑같은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두 가지 정체를 거론을 했어요. 민주정체, 참주정체. 정체는 달라도 공통된 건 뭐냐? 법률 제정이라고 할 때 그 법률이 더 강한 자의 편익을 규정한 것이 민주정체의 법률이고 참주정체의 법률이다. 그러니까 현실 진단, 이 트라시마코스의 현실 진단은 맞아. 그렇게 보여.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소크라테스가 들고 나오는 것은 그런데 법률 제정에서도 옳게 제정하는 수도 있지만 법률 제정에서 실수를 하는 수도 있지 않소. 근데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한 자의 편익이라고 그랬는데 옳게 제정하면 더 강한 자의 편익이고 실수를 해서 잘못 제정하면 더 강한 자의 편익이 아니겠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발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대화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으면은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답을 하도록 이렇게 역할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다가 자기도 이제 비슷하게 지금 끌려가는 거지. 계속해서 바로 선생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내게는 생각돼요. 하지만 더 잘 검토해 보도록 하죠. 이 점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았소. 통치자들이 다스림을 받는 이들에게 이행토록 지시하는 것들 가운데는 때로 자신들을 위해서 최선의 것이라고 아주 잘못 짚은 것들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통치자들이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스림을 받는 이들로서는 이행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걸 말이오. 이 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않았소.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대답했네. 그렇게 되면 통치자들한테 그리고 더 강한 자들한테 편익이 못 되는 것을 이행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에도 선생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또한 생각하시오. 통치자들이 본의 아니게 자신들에게 나쁜 것들을 이행하도록 지시하더라도 다스림을 받는 이들로서는 그들이 지시하는 바를 이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선생이 주장할 경우에는 말이오. 더없이 지혜로운 트라시마코스 선생이여.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 즉 선생이 말하는 바와는 정반대의 것을 이행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되는 게 필연적이지 않겠소? 더 강한 자의 편익이 아닌 것을 더 약한 자들로서는 이행토록 지시받은 것이 분명하니까 말이오. 내가 말했네. 단연코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건 명명백백합니다. 폴레 마르코스가 말했네. 적어도 거기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네. 적어도 당신이 선생님을 위해 증언을 해드린다면야. 클레이토폰이 말참견을 했네. 또 내가 폴레 마르코스? 왜 증인까지 필요하죠? 통치자들이 때로는 자신들에게 나쁜 것들을 지시하는 때가 있지만 다스림을 받는 이들로서는 이를 이행하는 것이 올바르다는데 폴레 마르코스 보면요. 계속 읽어주시죠. 트라시마코스 선생께서 스스로 동의하고 계신 터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했네. 폴레만 이거는 이제 클레이토폰. 클레이토폰 같은데. 네. 그러네요. 네. 폴레마르코스. 그야 트라시마코스 선생님께서 통치자들한테서 명령받은 것들은 이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셨으니까요. 폴레마르코스 이건데. 뿐만 아니라 플레이토폰 더 강한 자의 편익이 올바른 것이라고도 하셨죠. 하지만
트라시마코스 선생님께서 이 두 가지를 주장하신 다음 더 나아가 더 강한 자들이 때로는 자기들에게 편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더 약하게 다스림을 받는 이들로 하여금 이행토록 명하는 수가 있다는 것에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동의들을 근거로 하여서는 더 강한 자의 편익이라 해서 그게 그에게 편익이 되지 못하는 것보다도 조금도 더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더 강한 자의 편익이라 말씀하신 것은 더 강한 자가 자기에게 편익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을 두고 하신 겁니다. 이걸 더 약한 자로서는 이행해야만 된다고 하셨으며 이를 또한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플레이토폰이 말했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폴레마르코스가 말했네. 거기서 잠깐 끌어갑시다. 그 폴레마르코스와 클레이토폰이 끼어들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주 45에 짧게 박종현 선생이 정리를 해놨어.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와 클레이토폰이 스승과 제자 관계고 폴레마르코스는 따지자면 소크라테스의 추종자야. 그러니까 한쪽 축은 트라시마코스와 클레이토폰, 다른 축이 소크라테스와 폴레마르코스. 그래서 마치 막간극처럼 좌중에 있던 그 자리에 있던 클레이토폰과 폴레마르코스가 끼어들어서 잠깐 주거니 받거니 했어. 그 뒤로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 사이의 대화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네. 그건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 폴레마르코스. 하지만 이제 트라시마코스 선생이 그렇게 말한다면 선생의 뜻대로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트라시마코스 선생 말해주시오. 선생이 올바른 것이라고 말하려고 의도하였던 것이 이것, 즉 실제로 더 강한 자에게 편익이 되건 아니 되건 간에 더 강한 자에게 자신의 편익이라고 생각되는 건가요? 선생이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까요? 천만에 아니 어떤 사람이 실수를 저지를 때 그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제가 더 강한 자로 부를 것으로 선생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그가 반문했네. 나로서는 선생이 그런 뜻으로 말한 걸로 생각했었소. 통치자들이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실수도 저지른다고 선생이 동의하였을 때에는 말씀이요. 내가 말했네. 소크라테스 선생, 그건 선생께서 논의에 있어서 곡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환자에 대해서 실수를 저지를 때 선생께서는 그가 실수를 저지른 바로 이 점과 관련해서 그를 의사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또는 계산에 있어서 실수를 하는 사람을 그가 실수하는 때의 이 실수와 관련해서 계산 전문가라고 부르시겠습니까? 하기야 우리가 이런 식의 상투적인 표현으로 즉 의사가 실수를 저질렀다든가 또는 계산 전문가가 문법가가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다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이들 각자는 적어도 우리가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사람인 한 결코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뜻에 따라 말한다면 더구나 선생님께서도 엄밀한 표현을 하시려는 터인이 말씀입니다만 그 어떤 전문가도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하는 사람은 그의 지식이 달릴 때 실수를 하므로 이 실수와 관련해서는 그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문가나 현자가 그렇듯 그 어떤 통치자도 그가 통치자인 때에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두들 의사가 실수를 했다느니 통치자가 실수를 했다고 말하긴 하겠지만 그러니 제가 앞서 선생님께 했던 대답도 그런 뜻의 것으로 이해하세요. 그러나 가장 엄밀한 표현은 조금 전의 것, 다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통치자는 그가 통치자인 한에 있어서는 실수하지 않으며 실수를 하지 않는 자로서 자신을 위한 최선의 것을 제정하게 되나 다스림을 받는 쪽으로서는 이를 이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제가 말했던 바로 그것이 즉 더 강한 자의 편익을 이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가 말했네.
좋아요, 트라시마코스 선생. 선생에겐 내가 곡해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나요? 내가 물었네. 물론입니다. 그가 대답했네. 진정코 선생은 내가 질문했을 때 논의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선생을 곱새기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으로 생각하시오? 그걸 빤히 알고 있죠. 그러니 선생께서는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제가 모르게 곱새김에 성공하실 수도 없으려니와 또한 제가 알고 있는 터야 논의에 의해서 저를 꺾으실 수도 없을 테니까요. 그가 말했네. 여보시오, 결코 그러려고도 하지 않소. 하지만 다시는 그와 같은 문제가 우리 사이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치자로 그리고 더 강한 자로 선생이 말하는 것이 다음의 둘 중에서 어느 쪽인지를 확정하시오.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엄밀한 뜻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더 강한 자인 그의 편익을 더 약한 자로서는 이행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라고 선생이 말한 그런 사람인지를 말씀이오. 내가 말했네. 가장 엄밀한 뜻으로 통치자인 자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수만 있다면 곱새기시고 곡해를 해보세요. 저는 선생께 조금도 빌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께서는 그러실 수도 없을 겁니다. 그가 말했네. 그래 선생은 내가 사자의 수염을 깎는 격으로 트라시마코스 선생을 상대로 궤변을 부릴 만큼 실성한 사람인 줄로 생각하시오? 내가 물었네. 그렇죠. 방금도 선생께서는 그러려고 하셨지요.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긴 했지만. 그가 말했네. 그런 건 그쯤 해둡시다. 하지만 대답해 주시오. 앞서 선생이 말한 엄밀한 뜻의 의사는 돈벌이를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인가요? 참으로 의사인 사람을 말하시오. 내가 말했네.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가 대답했네. 그러면 키자비는 어떤가요? 바른 뜻에서 키자비인 사람은 선원들의 통솔자인가요? 아니면 선원인가요? 선원들의 통솔자입니다. 그가 지금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다는 이 점을 고려해서도 안 되며 또한 그가 선원으로 불리어서도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오. 그건 그가 키자비로 불리는 것이 그가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그의 기술 그리고 선원들에 대한 그의 통솔과 관련해서이기 때문이요. 정말입니다. 그가 말했네. 그런데 이들 각각에겐 어떤 편익이 되는 것이 있지 않겠소? 물론입니다. 기술도 원래 이를 위한 것, 즉 그들 각각의 편익이 되는 것을 구하고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소? 내가 물었네.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가 대답했네. 그러면 각각의 기술에도 그것이 최대한으로 완벽하게 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편익이 되는 게 있나요? 무슨 뜻으로 그걸 물으시죠? 이를테면 이런 것이요. 가령 선생이 내게 몸으로서는 몸 자체로 존속하기에 족한지 아니면 몸에는 뭔가가 필요한지 묻는다고 해요. 그 경우에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소. 그야 물론 뭔가가 필요하겠죠. 이 때문에 즉 몸은 결함이 있는 것이며 그 자체로 존속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의술도 발명된 것이오. 그러니까 몸에 편익이 되는 것들을 제공하도록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기술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오. 하고 말이오. 어떻소?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선생이 생각하기에 내가 옳게 말하는 것 같소?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 같소? 내가 물었네. 옳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가 대답했네. 하지만 어떻소? 의술 그 자체는 결함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 다른 어떤 기술이건 간에 그것은 어떤 훌륭한 상태를 결핍하고 있는 것인가요? 마치 눈이 시력을 그리고 귀가 청력을 결핍하고 있어서 이 때문에 이것들을 관장하는 어떤 기술이 즉 이것들을 위한 편익을 미리 생각해주고 제공할 어떤 기술이 필요하듯 기술 자체에도 어떤 결함이 있어서 각각의 기술에는 그것을 위한 편익을 미리 생각해주게 될 다른 기술이 필요하고 그걸 미리 생각하게 되는 이 기술에는 다시 그런 걸 미리 생각해주는 다른 기술이 필요하게 되니
이 사태는 끝이 없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의 기술은 자기에게 편익이 되는 것을 스스로 미리 생각하게 되겠소? 그것도 아니면 기술에는 자신의 결함과 관련된 편익을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또는 다른 기술이 생각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실은 그 어떤 기술에도 결함이나 과오란 아무것도 없어서 기술로서는 그 기술이 관여하는 대상 이외의 다른 것에 편익이 되는 것을 찾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요? 각각의 기술이 엄밀한 의미의 것이고 온전한 것인 한 그것은 정확한 것이기에 그 자체는 아무런 손상도 없는 순수한 것인가요? 역시 그 엄밀한 뜻에서 생각해 보시오. 이게 그렇소? 아니면 그렇지가 않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가 대답했네. 그렇다면 의술은 의술의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의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오. 내가 말했네. 거기서 예. 들어갑니다. 의술이 왜 나왔어요? 의술. 그러니까 이제 그 트라시마코스의 올바름에 대한 규정이 더 강한 자의 편익이라고 해서 주로 법률 제정, 맨 처음에는 법률 제정, 그 다음에 통치, 지배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법률로 제정한다. 그렇다면 피지배자는 그렇게 규정된 법령에 따라야 된다. 이걸 지금 트라시마코스가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법률도 잘못 제정하는 수가 있지 않나. 이건 실수라고 표현했어요. 통치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통치하는 기술, 실수하지 않고 통치하는 기술, 그것이 더 강한 자의 편익을 가져다 준다. 그거를 논박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의술, 말과 관련된 기술, 그 뒤에도 뭐 양치기 기술, 별별 기술을 다 얘기를 해. 그걸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더 강한 자의 편익을 논박하려는 것이고, 그 전 단계에서는 실수하지 않는 통치 기술이 지배자의 편익을 가져온다. 이걸 논박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얘기를 끌어들입니다. 의술. 그래서 이 작은 중간 단계의 결론으로 의술은 의술의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의 편익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통치의 기술로 말하자면 통치의 기술은 통치자의 편익이야. 그런데 의술은 의사의 편익이 아니고 몸의 편익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바꿔놨어요. 그 이제 앞으로 양치기 기술도 그걸 우리가 이제 미리 생각할 수 있지. 응? 양치기 기술이 목동의 편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양에게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려는 거예요. 더 강한 자의 편익이라고 하는 것을 논박하려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의술 얘기를 쭉 하면서 의술이 의사에게 편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몸에 환자에게 편익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별별 기술 얘기를 할 텐데, 마술도 마술이 아닌 말들의 편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오. 그 밖에 다른 어떤 기술도 자신에게 편익이 되는 것을 생각지 않고 그것에는 필요한 것이 없으므로 그 기술이 관여하는 대상에 편익이 되는 것을 생각하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네. 그렇지만 트라시마코스 선생, 기술들은 그것들이 관여하는 바로 그 대상을 어쨌든 관리하고 지배하오. 이에 대해서 그가 동의하긴 했지만 아주 어렵사리 했네. 그렇다면 그 어떤 전문적 지식도 더 강한 자의 편익을 생각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약한 자이며 제 관리를 받는 자의 편익을 생각하며 지시하오. 이에 대해서도 마침내 그가 동의하긴 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대항을 시도했었네.
그러나 일단 그가 동의한 뒤에 내가 물어보았네. 그러면 그 어떤 의사든 그가 의사인 한은 의사에게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고 지시 내리는 일은 결코 없고 환자를 위해 그러지 않겠소? 엄밀한 뜻의 의사는 몸을 관리하는 자이지 돈벌이를 하는 자가 아니라는데 이미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요. 아니면 합의를 보지 못했던가요? 그가 동의했네. 그러면 엄밀한 뜻의 키잡이 또한 선원들의 통솔자이지 선원이 아니라는 데에도 그러지 않았소? 합의를 보았죠. 그러면 아무튼 그런 키잡이 및 통솔자는 키잡이에게 편익이 되는 걸 미리 생각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원이며 통솔을 받는 자에게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고 지시할 것이요. 그가 겨우 동의했네.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 선생, 그 밖에 다른 어떤 통솔을 맡은 사람이든 그가 통솔자인 한은 자신에게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통솔을 받는 쪽 그리고 자신이 일해주게 되는 쪽에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거나 지시하오. 또한 그가 말하는 모든 것도 그가 행하는 모든 것도 그쪽을 염두에 두고서 그쪽에 편익이 되고 적절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말하고 행하오. 내가 말했네. 그런데 우리가 논의를 여기까지 하게 되어 올바른 것의 정의가 정반대의 것으로 뒤바뀌어 버렸음이 모두에게 명백해졌을 때 트라시마코스는 대답을 하는 대신에 질문을 했네. 거기서도 또 잠깐 끊어갑시다. 아까 이제 그 의사와 관련해서 그 의술이 의사의 편익이 아니라 환자의 편익이다. 의사인 한은 의사에게 편익이 되는 걸 생각하고 지시 내린 일이 결코 없고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의사는 몸을 관리하는 자이지 돈벌이를 하는 자가 아니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아닌데? 의사 활동을 하지 환자 에? 우리가 것을 보면 그러니까 현실이야. 의사는 의사의 편익, 의술은 의사의 편익을 실현하는 것이지.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의술은 의사의 편익이 아니라 환자의 편익을 도모해야지. 이걸 이제 통치자, 정치에다가 이렇게 하면 더욱더 트라시마코스의 진단이 맞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 진단으로서는. 우리나라 그 법의 제정을 보란 말이에요. 어? 뭐라고 이제 제정을 했어. 그게 과연 우리 사회의 어떤 국민의 편익을 위한 제정일까? 많은 경우에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지. 그 이제 조금 뒤에 가면 그 우리나라 선거 때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말이 나와. 저기 가면 101쪽 중간쯤 가면 스스로 통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경우에 그에 대한 최대의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통치를 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쓰는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 정치 무관심.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제 정치 무관심의 연장으로 이제 선거 같은 거 안 하고 그러면 받게 되는 최대의 벌이 자기보다 못한 자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도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선거도 열심히 하고 투표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만 그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본인보다 열등한 자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을 논파하기 위해서 올바름이 더 강한 자의 편익이다가 아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런 예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읽으면서 아까 이제 의사 얘기나 의술과 관련한 이 표현을 보자면, 실은 트라시마코스의 현실 진단이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통치도 마찬가지, 통치술도 트라시마코스의 진단은 현실 진단으로서는 나는 이 현실 진단이 맞다고 보여진단 말이야.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트라시마코스가 보듯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특히 이제 조금 있다가 양치기 기술. 양치기 기술은 그 호메로스 이래로 통치를 흔히 양치기와 통치자를 양치기 이렇게 했던 것은 호메로스 이후에 아주 오래된 전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재밌는 게 예전에 그 관직 중에 목사, 사자는 뭘 써야 되나? 목사 이렇게 썼네. 요 목사, 옛날 관직 이름에 정약용의 목민심서. 그러니까 이 지방에 내려와 있는 사람들을 목민관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 목이 뭔데? 양치기야. 그러니까 서양에서 통치를 양치기로 비유한 것하고 동양에서 목사니 목민관이니 목민심서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목이 그런 뜻이지. 뭐 방목 이런 식으로. 나주가 큰 골이라고 그래서 목사골이라고 한다건. 목사골. 옛날에는 나주 목사가 있었던 마을. 굉장히 큰 마을이지. 아무데나 목사가 있는 게 아니니까. 심지어는 또 하나 이제 종교에서도 그 신부나 목사가 하는 일을 사실은 그 기독교의 목사의 목자도 이목. 양측이라고 보는 거지. 신자들은 양떼야. 그러니까 목사가 이 양떼를 잘 끌고 가야 돼. 그래서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사목이라고 써요. 사목 활동. 사목 양측이야. 사목. 그 카톨릭이나 기독교의 종교에 있어서도 성직자와 신자 사이의 관계를 이 양치기에 비례해 사목이라고. 사목 활동, 사목 이란 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 호메로스 이래로.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의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더 직접적으로 트라시마코스가 말하려는 바, 거기에 더 직접적으로 맞닿는 것은 양치기 기술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양치기 기술을 잘 살펴보자. 트라시마코스가 주장하는 더 강한 자의 편익인지 올바름이